도쿄의 빈집 문제.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메가시티지만 최근 들어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주택 수요가 높기 때문에 빈집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도쿄 내 빈집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세타가야구, 스기나미구, 기타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 빈집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쿄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도쿄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일본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거나 부모 세대의 집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도쿄에서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신축 건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지만 기존의 오래된 주택은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쿄의 주거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면 주변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거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쿄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저출산 고령화, 주택시장의 불균형, 상속 문제 등이 얽혀있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2024년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며 2040년이 되면 이 비율이 3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1.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주택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거나 사망하면서 주택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주택이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지 않으면서 빈집이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상속 과정이 복잡하고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부모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 문제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가구가 형성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젊은 세대가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을 늦추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텅 비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 구조 변화 없이는 출산율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고가의 빈집 방치 현상. 도쿄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6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고급 주택조차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으면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가 쉽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오래된 주택은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60억 원이 넘는 집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각이 어려워지고 결국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가의 빈집이 방치되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도심의 주거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4. 권리관계 및 상속 문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상속 절차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빈집이 방치되는 일이 흔하다.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워져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본에서는 미등록된 주택이나 토지 문제도 심각하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등기부등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5. 일본 청년들의 결혼 출산 기피. 최근 일본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이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약 25%가 평생 결혼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미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부담과 결혼 포기. 일본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다. 과거에 비해 취업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결혼을 고려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일본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에서는 결혼 시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집값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결혼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를 경제적으로 무리한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개인주의 확산과 결혼의 필요성 감소.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결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오타쿠 문화와 같은 개인 취미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결혼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출산율 저하와 사회적 영향.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연금 제도의 불안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 흐름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6. 주거 부담과 취업 안정성 차이.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지만 주거 부담과 취업 안정성 면에서는 두 나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주거 부담이 적고 취업 안정성이 높은 반면 한국 청년들은 높은 주거 비용과 치열한 취업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 요인. 일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고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일본은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며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임대 시장이 발달해 있어 주거 부담이 크지 않다. 반면 한국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집값이 매우 높으며 전세제도 등의 영향으로 초기 주거 비용이 부담스럽다. 또한 월세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독립을 꿈꾸기 어려운 환경이다. 취업 안정성 차이. 일본은 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일본 기업들은 장기 고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번 취업하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물론 일본에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하면 정규직 취업 기회가 많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취업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정규직 취업이 쉽지 않다. 청년들은 수년간 취업 준비를 해야 하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은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거와 취업 안정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일본 청년들은 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감이 한국보다 적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이 결혼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 불안감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취업시장, 육아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전망과 해결 방안. 일본과 한국 모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 문화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